자, 10월 1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장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머크사의 FDA 신청?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저번에도 머크사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도 바이오주가 역시 좀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이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분과 또 HF에 관한 저만의 개인적인 뇌피셜,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버트 랭거 미국 MIT 교수죠? 1948년생이고 미국 뉴욕 출생입니다. 1970년에 코넬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74년도 MIT 화학공학 박사, 2003년도에 세포치료접체 퍼바시스 창업했는데 이렇게 2010년도에 모더나 공동 창업자입니다. 2015년엔 킨 엘리자베스 엔지니어링상 수상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분 얘기를 하냐? 자, 모더나는 예전에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화이자는 원체 대형 회사였고, 자,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무명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뒤에 단숨에 미국 S&P 500 기업에 들어갔고, 운명이 달랐습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은 벤처 기업이 대형 제약사인 화이자와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로버트 랭거 미국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경제, 글로벌 이코노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모더나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랭거 미국 MIT 교수, 아까 보여드린 사진 그분이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 비결을 기술과 사람이라고 규정했고, 랭거 교수는 2010년도 티머시 스프링거 하버드대 의대 교수, MIT 출신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누바 아페안 등과 함께 모더나를 세웠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 랭거 교수가 코로나19 극복 여부도 데이터와 인재에 달린 것 같다고 얘기했고, 데이터에 기반해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이 일단 2차 방어선을 막고 치료제와 마스크가 2, 3차 방어서 역할을 했을 때 코로나19 증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새 이 백신 특허 개방에 대한 좀 이슈가 있죠. 모더나 이제 화이자 백신 특허를 개방해라 그러니까 이 랭교 교수는 딱 잘라 말했죠. 백신 특허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특허를 대가 없이 공유를 하면 과연 누가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누가 그 기업에 투자하겠냐면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맞지 않다고 하면서 간략하게 딱 일축했습니다. 이 모더나의 매출과 주가를 보면 엄청나죠? 자, 이게 2017년도 매출인데 쭉 줄었다가 2020년도 이렇게 늘어났고 2021년도에는 아마 결산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 있겠죠. 자, 모더나의 주가도 그거에 발맞춰 잘 올라가다가 이 머크사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자 보시면 지난 1일 글로벌 10월 1일이죠. 글로벌 제약회사 미국 머크가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더나 주가 곤두박질. 그러니까 모더나 주가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가들도 많이 이제 우하향을 타고 많이 이제 떨어졌죠. HLB도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강력한 이 면역 항암제라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요된 나노코 박사 MOU 체결을 하면서 역시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죠. 이 먹는 치료제가 나온 만큼 백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랭고 교수가 밝혔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가 거의 95%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 늘 것이라고 하고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와 마스크도 필요하고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여러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더나 주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잘 올라왔었죠. 이렇게 월봉 차트인데 몇 개월째 우상향으로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번 달에 그냥 개부로 급락했죠. 10월 1일 날. 급락해놓고 이제 회복해주냐 못해주냐는 이 기술적인 5개월선 차이 얘기인데 HLB 그룹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전 영상에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이 미국의 대형 제약사의 주가도 지금은 이 머크사 관련해서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물론 미국의 이 화이자나 모더나 주가가 떨어졌다고 우리까지 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주가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이 조정이 많이 깊긴 한데 사실은 mRNA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 월봉 밑에서 보통 10배, 12배, 14배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100배도 가고 1000배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100배 갔을 때는 1000배 간다 생각하고 살 수도 있고 이 30배 갈 때는 100배 간다고 살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너무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이유가 물론 머크사의 이유도 있긴 하지만 보통 주가가
4배 정도, 5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주식은 우리나라 지수도 코로나 때 500포인트 막 400포인트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1003, 이 코스닥 지수가 1165포인트를 정점으로 좀 조정받고 있죠. 물론 1165에서 1300 가고 1500 가고 바로 2000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보단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또 고점이 있을 때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기서 이때 온갖 좋았던 뉴스가 이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돈을 많이 풀었으면 언젠가 또 걷어들여야 되니까 당연히 주가라는 게 조정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가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HLB의 주가죠. 근데 HLB는 요렇게 이 3만원대에서 6만원대 이제 100% 정도 올라갔다 조정받는 건데,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최고점을 찍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밑에서 단순하게 보면 100% 정도 올랐다 조정받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올라가고 100% 정도 올라왔다가 역시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형 제약사인 화이자는 괜찮을까요? 역시 화이자도 이렇게 개호로 무너져서 5개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화이자는 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신 중에 하나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바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텍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입니다. 높은 효과, 탄탄한 공급이 화이자 백신을 이리저리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신 주가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가들은 왜 저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밑에 샀을 테고, 누군가는 내동범에서 고점에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는데 예전에 얼마인가, 그러니까 저점이 얼마인지를 생각 안 하고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좋다는데 왜 안 가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물론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때 사고, 또 내가 이 주식을 단기 단타로 접근했느냐, 중기 장기로 접근했느냐가 중요하죠. 단기로 접근해서 나는 3% 깨면 손절할까 각오했는데 깨니까 손절 못하고 40, 50%쭉 무너지니까 나 장기 투자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특히 이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모든 주식은 재료 플러스 그리고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이 차트가 중요한데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듀크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 각국이 구입하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규모가 35억 회분이고, 2위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입 계약분보다도 거의 한 10억 회분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HLB는 나노젠 나노코박스와 MOU를 체결하면서 이렇게 이제 백신 관련주로 연결이 됐죠. 나노젠과 독점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나노코박스의 생산, 판매, 마케팅 등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나노젠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은 바로 나노코박스가 이 제조합 단백질,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 형태를 이용하는 백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바백스죠. 이 같은 형태고, mRNA가 대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고, 이 나노코박스도 예방 효과가 최대 96.5%, 그리고 항체 형성에 있어서는 모더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주를 엮이면서 요새 좀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백신에 관련 머크사의 치료제로 관련 좀 밀리긴 하는데, 바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쨌거나 밑에서 이제 차트는 기술적인 전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정, 이제 가격 조정이 그러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거나 백신은 계속 필요한 나라가 많고, 그러고 꾸준히 우리가 접해야 될 뒤약품이긴 맞습니다.